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해주부 DB입니다.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10배 오를 인텔 주식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인텔 주식이 31달러까지 계속해서 하락하는 대하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락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근본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이 기업의 주식이 다시 올라갈 수 있다면 이 시가총액 130조짜리 기업이 1300조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때 이제 인텔이 가장 집중했던 게 AI용 반도체였던 것인데요. 이제 가우디 3, 가우디 3, 인텔 비전 그리고 인텔 가우디 3 인트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엔비디아 대비해서 성능이 뭐 1.5배 향상되고 전력 소비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그래서 엔비디아만 쓰지 말고 우리 것도 써봐라, 우리 게 값도 조금 더 이렇게 저렴하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이 밀어붙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2023년도 때 최고의 매출을 달성을 했었는데요. 제가 이제 2024년도에도 그런 매출을 더 뛰어넘는 AI의 대 대전환기라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에 발표된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게 나왔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인텔에 대한 위기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텔의 주식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는 사실까지도 강조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텔은 결국 이 파운드리 쪽하고 팹리스 쪽, 프로덕트 쪽을 두 개 동시에 잡아가야 되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이렇게 강조드릴 수 있겠는데요. 거기에 뭐 부수적으로 자율주행 관련된 반도체 설계 업체들도 있지만은 결국 메인은 파운드리와 팹리스다. 그 팹리스에서도 기존의 CPU에서는 원래는 잘하고 있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AI 반도체를 해내야지 인텔이 앞으로 더 주식의 가격이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될 기업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각종 반도체들 여러 가지 것들을 개발을 해왔었고, 그 반도체에 대한 뭐 장비나 이런 쪽을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쪽이 뭐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그쪽은 나쁘지 않았고, 파운드리 쪽도 물론 악화는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지 않고 막대한 양의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는 것은 그럼에도 이제 미래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점이 있다라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반도체 쪽에서 PC 쪽에 들어가는 AI 반도체나 그리고 뭐 엔터프라이즈급 AI 엣지 이런 쪽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반도체들 그런 쪽을 봤을 때 계속해서 나쁘지 않은 성과를 계속해서 내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기업이 당장 망할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PC 쪽의 CPU가 한꺼번에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고, 이쪽에서 확실한 점유율을 갖고 오기 때문에 미래에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해 나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안타까웠던 점은 12조의 매출이 쿼터 1분기에 나왔다. 이게 왜 안타깝냐면 이제 2023년도 4분기를 생각해서 그래요. 2024분기 때 거의 뭐 15조에서 17조 나왔거든요. 여기 대폭 쪼그라든 거죠. 그래서 연간 대비해서 2023년도 1분기를 대비해서는 9% 올라갔지만 지난 분기에 비해서는 너무나 많은 매출 감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당장 시장에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렇고 그로스 마진이 45.1%, EPS가 0.18달러 정도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클라이언 컴퓨팅 그룹이 이제 거의 CPU인데, 이 클라이언 컴퓨터 CCG 이쪽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주고 있지만은 더 주력해야 될 데이터 센터 AI, DCAI 쪽이 확실한 성과를 내줘야 될 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지금 당장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당장 뭐 성과를 갖고 와라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은, 그런 부분에 확실한 것을 나타내지 못한다면은 인텔이 미래에 가능성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와 AI에 지금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그런 쪽에서 얼마나 탁월한 성과를 낼 수 있냐, AI 가속기 성능이 지속적으로 엔비디아와 비등하거나 아니면 넘어갈 수 있느냐가 굉장한 관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엣지는 큰 그런 건 아니고요. 인텔 파운드리에서 마찬가지죠. 뭐 매니팩처링이랑 서플라이 체인, 뭐 파운드리 테크놀로지 장비와 그런 반도체 장비들, 그리고 뭐 나노 공정 개발 이런 쪽이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함께 갈 수밖에 없다. 그 정도 강조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이렇게 인텔이 이제 이전에 매출을 돌아봤을 때 뭐 2013년도 1분기 때 11조, 2분기 때 12.9조, 14.2조, 15.4조로 이제 정점을 찍나 싶었어요. 정점을 찍는다라는 것은 이제 분기당의 매출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곱하기 4를 단순적 계산으로 했을 때 60조를 찍으면은 사상 최대의 매출이 나와줄 수 있고 가장 정성기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주식을 평가할 때 있었어도 이 기업의 주식이 저평가되어 있고 뭐 가격도 한 두세 배 더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이다라고 강조드릴 수 있었겠는데 근데 갑자기 이게 지금 여기서 추락을 한 거죠. 이 문제가 어디서 발견했냐? 금리에 관한 문제인가? 아니면은 뭐 수요에 관한 문제인가? 이런 거를 이제 확실하게 이제 판단을 하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전보다는 낫다라는 게 좀 긍정적인 면이긴 하지만 확실하게 뭔가에 다시 반등이 필요하다. 반등이 안 되고 흘러내리게 된다면 주식의 가격도 더 내려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은 어, 캐피탈 어로케이션과 여러 가지 자본 효율성 그리고 더 많은 기술 개발에 돈을 많이 투자해서 만약 기업이 다시 부활하게 된다면은 충분하게 주식의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CCG 그룹과 DCAI 그룹 뭐 이런 쪽 데이터 센터 그룹 쪽에서 매출을 봤더니만 클라이언트 컴퓨팅 쪽에서 이 매출이 갑자기 급락을 하게 된 거죠. 한 1조 정도. 그리고 뭐 여기 이쪽에서도 한 뭐 0.5조 정도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두 사업 부분 다 날아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우디 3가 2분기에 런칭이 되거든요. 런칭이 됐고 그 다음에 5천억 이상이 그 앞으로 매출이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AI 컴퓨팅에서 5천억 이상의 매출이 발생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을 좀 이제 유의해서 다음에 이 만회만 잘 된다라면은 주식의 가격이 충분하게 많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쪽은 여전히 굉장히 적자고요. 그래서 뭐 엄청난 수준의 적자가 나고 있어요. 이 돈을 투입한 만큼 파운드리 확실한 뭐 EUV 반도체 공정 과정 이런 쪽이 웨이퍼 쪽이 뭐 계속해서 코스트가 개선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파운드 쪽에서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레비뉴가 또 발생이 돼야 되고 앞으로 이게 확실하게 흑자 전환된다면은 인텔의 또 하나의 무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비라이도 엄청나게 죽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분기 때 다 죽을 썼다. 참 아쉬운 상황 가운데 있다. 그래서 2024년도 2분기의 전망은 그래도 조금 올라갈 수도 있어요. 13.5조로 다시 반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좋은 시나리오를 봤을 때. 그리고 뭐 다른 것도 다 개선이 될 것이고요. 정확적으로 보면은 인텔이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을 수도 있는 이유가 다시 이제 매출의 반등 때문에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시간을 지켜보긴 해야 되겠지만은 제가 개인적 생각을 봤을 때는 주식의 가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떨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적인 그런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